여러분 제 나이를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92세 현역 의사 최병도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아직도 환자를 진료하고 병원에서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것을 알면 놀라워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제게 아니 어떻게 그 나이에 아직도 일을 할 수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시죠. 하지만 제게는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제 건강 비결을 물어보시면서 고가의 영양제나 특별한 식이요법을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과는 정반대의 비결입니다. 제가 90이 넘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은 매일 단 5분만 투자해서 관리하는 건강 비밀 부위 4곳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돈도 들이지 않고 하루에 단 5분이란 시간만 투자하면 30년 젊어질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대기업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겉으로 보기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제 친구가 나이가 들수록 아픈 곳만 늘어가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정말 괴로워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의대생이었던 시절 한 은사님께서 우리 몸은 작은 우주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90년이 넘는 제 삶을 보며 우리 몸의 특정 부위들이 전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평생 실천해 온 습관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공개하려는 건강 비밀 부위 4곳은 발바닥, 손가락과 손바닥, 목과 어깨 그리고 아랫배입니다. 이 부위들은 우리 몸의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지점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부위들을 관리하는데 하루에 5분이면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돈도 들이지 않고 하루에 5분만 시간을 들이신다면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60년 넘게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불균형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다가 어느 순간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간단한 습관으로 불균형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동료 의사들 중에는 은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훌륭한 선택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매일 아침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거울을 보며 생각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몸은 변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변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9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환자를 만나고 의학 전문서를 읽고 손주들과 놀 수 있는 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 4가지 습관 덕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가족력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65세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72세에 돌아가셨어요. 제 형제들도 대부분 건강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다를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 비밀 때문입니다.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단순한 습관들이 제 삶을 변화시켰고 여러분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천해온 건강 비밀 부위 관리법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어렵지 않고 특별한 도구나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관심과 5분의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90세가 넘어서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발바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 발바닥이 너무 아파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요. 제 인생이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의 시작은 발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몸은 건물과 같습니다. 건물이 안정적으로 서 있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발이라는 기초가 튼튼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발바닥은 우리 몸의 축이자 전신 혈액순환의 출발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50대 중반이었을 때 일입니다. 당시 저는 바쁜 병원 생활로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했었죠.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첫 발을 디뎠는데 발바닥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족저근막염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발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맨발로 실내를 걷거나 발지압을 3분씩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무릎 통증이 사라졌고 혈압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전신의 피로감이 줄어들었어요. 단순히 발바닥을 관리하는 것만으로 이런 변화가 생긴다는 게 저도 놀라웠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발바닥에는 무려 7,000개가 넘는 신경 끝단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우리 몸의 여러 장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반사구라고 부릅니다. 발바닥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연결된 장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론이죠. 서양의학에서도 발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발은 우리 몸의 순환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한 발은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보내는 제2의 심장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알려주는 간단한 발 관리법이 있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맨발로 딱딱한 바닥이 아닌 약간 쿠션감이 있는 바닥을 3분간 걷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발바닥의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두 번째는 발지압입니다. 손가락으로 발바닥 전체를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특히 발바닥 중앙에 있는 움푹 들어간 부분, 이 부분은 신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부분을 자극하면 신장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발가락 운동입니다. 발가락을 쭉 펴고 오므리고 발가락으로 수건이나 작은 공을 짚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이런 운동은 발의 작은 근육들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킵니다. 놀라운 것은 제 환자들도 이 방법을 실천한 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방법을 꾸준히 했더니 걷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아이유 환자는 무릎 통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몇 개월간 발 관리를 한 후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수필 환자는 발 지압을 시작한 후 불면증이 개선되었다고 했습니다. 발바닥 자극이 신경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숙면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발 관리가 낙상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사고 중 하나가 낙상입니다. 발의 감각과 근력이 좋아지면 균형 감각이 향상되어 낙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제가 90세가 넘은 지금도 하루에 적어도 5km 이상을 걸을 수 있는 것도 평생 발을 관리해 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화로 인해 예전만큼 빠르진 않지만 동연배분들에 비해 걷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발 관리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적절한 신발 선택입니다. 좋은 신발은 발의 건강을 지키는 방패와 같습니다. 너무 좁거나 딱딱한 신발은 발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변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항상 발에 맞는 쿠션감이 적당한 신발을 선택하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분만 투자해서 발바닥을 관리해 보세요.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몇 개월 후에는 분명한 차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발바닥 관리라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손가락과 손바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은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놀라운 도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손으로 우리는 세상을 만지고 느끼고 창조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자주 움직이면 뇌 건강이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후반에 접어들 무렵 동료 의사들 중 일부는 기억력 감퇴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나이가 들면서 가끔 이름이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경험을 했죠. 그때 우연히 한 신경과학 전문서에서 손 운동과 뇌 건강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손가락을 복잡하게 움직이는 활동을 할 때 뇌의 여러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특히 기억과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들이요. 이 연구 결과에 영감을 받아 저는 손을 사용한 퍼즐 맞추기, 악기 연주 등을 꾸준히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취미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기억력이 향상되었고 생각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손을 사용한 활동을 할 때마다 뇌가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손가락과 손바닥의 관리는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손가락 끝에는 엄청난 수의 신경 종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뇌의 넓은 영역과 직접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뇌는 활발한 신호를 주고받게 됩니다. 제가 실천하는 간단한 손 운동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손가락 피아노입니다. 마치 피아노를 치듯이 책상이나 식탁에 손가락으로 리듬을 타는 것이죠.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이 간단한 동작을 하루에 몇 분만 해도 손가락의 민첩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손바닥 문지르기입니다. 양손 손바닥을 마주 대고 세게 문질러서 열이 날 때까지 해보세요. 그러면 손바닥이 따뜻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이 열이 손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특히 추운 겨울이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손가락 스트레칭입니다. 각 손가락을 천천히 펴고 접어보세요. 그리고 각 손가락을 다른 손으로 부드럽게 당겨 스트레칭합니다. 이렇게 하면 손가락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는 손바닥 문지르기를 하루에 여러 번 실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진료하기 전에, 점심 식사 후에, 그리고 잠들기 전에요. 이 단순한 습관이 심신 안정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수삼리 지압점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삼리는 엄지와 검지 사이의 오목한 부분에 위치한 지압점, 이 부분을 자극하면 스트레스 감소와 소화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손 운동을 시작한 후 관절염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보고한 분들이 많습니다. 김진명 환자는 매일 10분씩 손가락 운동을 한 후 붓기와 통증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관절의 순환을 돕고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환자는 매일 손바닥 문지르기를 실천한 후 불안감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손바닥 문지르기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휴식과 소화 반응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손의 관리는 일상생활에서도 큰 이점을 가져옵니다. 단추를 채우고 젓가락을 사용하고 글씨를 쓰는 등의 섬세한 동작을 가능하게 하죠. 나이가 들면서 이런 섬세한 운동 능력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꾸준한 손 운동으로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손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뇌와 손의 정교한 협력을 요구하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거보다 손을 섬세하게 사용할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단순한 동작이 많은 섬세한 수작업을 대체했어요. 그래서 더욱 의식적으로 손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매일 5분만 투자해서 손가락과 손바닥을 관리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손가락을 하나씩 펴고 접어보고 손바닥을 문질러 열을 발생시켜 보세요. 그리고 하루 중 틈틈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거나 간단한 손가락 운동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단순한 습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고 섬세한 운동 능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뇌와 손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이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지켜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많은 노인들이 목과 어깨에 통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 통증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죠. 하지만 제가 90세가 넘은 지금도 목 디스크나 어깨 통증 없이 활력 있게 생활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목을 천천히 돌리는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목과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 중 하나이면서도 가장 소홀히 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면서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오래 유지합니다. 이를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런 자세가 지속되면 목 주변 근육이 경직되고 척추에 무리가 가해집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진료를 하느라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를 보며 장시간 똑같은 자세로 진찰했어요.
초반에 이미 심한 목 통증을 겪기 시작했죠. 그때 한 선배 의사가 알려준 목 스트레칭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목을 천천히 돌리는 것입니다. 먼저 턱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내렸다가 다시 들어 올립니다. 그 다음 천천히 목을 오른쪽으로 돌려 어깨 너머를 바라본 후 다시 중앙으로 돌아와 왼쪽으로 동일한 동작을 합니다. 이 동작을 5회 정도 반복하세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어깨 돌리기입니다. 양쪽 어깨를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10회 정도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깨 주변에 긴장된 근육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세 번째로는 목 마사지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목 뒤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찾아보세요. 이 부위를 부드럽게 누르면서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이 부위는 동양의학에서 풍지혈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지압점입니다. 이 부위를 마사지하면 두통과 목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실천하는 또 다른 습관은 하루에 몇 번씩 어깨 으쓱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양쪽 어깨를 귀 쪽으로 끌어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은 어깨와 목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스트레칭과 마사지 습관 덕분에 저는 90세가 넘은 지금도 목과 어깨 통증 없이 환자를 진료하고 손주들과 놀 수 있습니다. 5분간 목과 어깨를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피로와 두통이 줄어든다는 것을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과 어깨 관리의 중요성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목 주변에는 자율신경계와 연결된 많은 신경들이 있습니다. 이 부위가 긴장되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고 이는 두통, 현기증, 심지어 혈압 상승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목 통증이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만성적인 목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집중력과 단기 기억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목의 건강이 뇌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제 환자 중에는 만성 두통으로 오랫동안 고생한 이미자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매일 아침 목 스트레칭과 풍지혈 마사지를 권했더니 3개월 후 두통의 빈도와 강도가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습관이 그녀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킨 것이죠. 또 다른 손석희 환자는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어 올리기 어려웠습니다. 그에게 어깨 돌리기와 으쓱하기 운동을 가르쳐 드렸더니 6개월 후에는 손주를 안아 올릴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목과 어깨의 유연성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이런 간단한 습관으로 그 속도를 늦추고 통증 없는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굳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얼마나 빨리 굳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목과 어깨 관리는 자세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바른 자세는 단순히 보기 좋은 것을 넘어 내장 기관의 기능과 호흡, 소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폐 용량을 감소시키고 소화기관을 압박해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또 다른 습관은 벽 기대기입니다. 등과 엉덩이, 머리를 벽에 기대고 똑바로 섭니다. 이 자세를 30초에서 1분간 유지하세요. 이 간단한 동작이 바른 자세가 어떤 것인지 몸에 기억시켜 줍니다. 목과 어깨 통증이 심한 경우 온찜질도 효과적입니다.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목과 어깨에 10분 정도 올려두세요. 열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저는 진료를 마친 후 종종 이 방법을 사용해 하루의 피로를 풀고 합니다. 수면 중 목과 어깨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베개의 높이는 목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는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방해하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과 어깨가 편안하게 지지되는 베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매일 아침 5분만 투자해서 목과 어깨를 관리해 보세요. 천천히 목을 돌리고 어깨를 으쓱하고 풍지혈을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목과 어깨의 건강을 지키고 활력 있는 노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통증 없는 삶은 더 많은 활동과 즐거움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가 90대에도 여전히 진료를 보고 취미 활동을 즐기고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는 것도 이런 작은 습관들 덕분입니다. 목과 어깨는 노화 방지의 핵심입니다. 이 부위가 건강하면 전체적인 신체 기능과 활력이 유지됩니다. 작은 노력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 지금 시작해 보세요. 네 번째, 노인이 되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소화기관과 내장 건강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6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내장 건강이 무너지면 몸 전체가 급속도로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랫배는 우리 몸의 핵심 장기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소장, 대장, 간, 신장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들이 이 공간에 위치해 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랫배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깊은 호흡을 통해 장을 활성화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 덕분에 변비, 소화 불량 없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랫배 마사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편안하게 누운 자세에서 양손을 배꼽 주변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원으로 시작해서 점점 큰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세요. 이 마사지는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연동 운동이란 장이 내용물을 아래로 밀어내는 근육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연동 운동이 약해져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장의 기능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소화효소의 분비가 줄어들고 장의 근육이 약해지며 수분 흡수 능력도 변화합니다. 그래서 더욱 의식적으로 아랫배를 관리해야 합니다. 제가 중반이었을 때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내장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이후로 저는 아랫배 관리에 더욱 신경 쓰기 시작했고, 그 결과 지금까지 소화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랫배 마사지와 함께 중요한 것이 복식 호흡입니다. 복식 호흡은 횡격막을 사용해 깊게 숨을 쉬는 방법으로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고 내장 기관의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복식 호흡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한 손을 가슴에, 다른 손을 배꼽 아래에 올려놓습니다.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아랫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세요.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가 다시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 됩니다. 이 호흡을 하루에 5분만 실천해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저는 아침 기상 후와 취침 전 하루에 2번 이 호흡법을 실천합니다. 장 건강뿐 아니라 스트레스 감소와 숙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내장 건강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게 됩니다. 이는 변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기상 후 바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이것이 장을 깨우고 연동 운동을 촉진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루 종일 틈틈이 물을 마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려고 노력합니다. 제 환자 중에는 만성 변비로 오랫동안 고생한 김수혜 여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아랫배 마사지와 복식 호흡, 그리고 아침에 따뜻한 물 마시기를 권했더니 2개월 만에 변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될 줄 몰랐어요 라며 기뻐했습니다. 또 다른 김현철 환자는 소화불량과 속쓰림으로 고생했는데 복식 호흡을 꾸준히 실천한 후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깊은 호흡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잡아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켜 소화 기능을 개선한 것이죠. 아랫배 건강을 위해서는 식이 관리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장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식이섬유가 풍부한 죽이나 밥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점심에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저녁에는 가볍게 채소 위주로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런 식습관 덕분에 소화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은 면역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 70% 이상이 장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강화되고 그래야 감염병에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장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하죠.
아랫배 마사지와 복식 호흡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장 건강은 정신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과 뇌는 서로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어 장마이너스의 축이라고 부릅니다. 장의 건강 상태가 우울증, 불안감 등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랫배 관리를 통해 장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감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식 호흡은 불안감 감소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매일 5분만 투자해서 아랫배를 관리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랫배 마사지를 하고 복식 호흡을 실천하며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변비, 소화불량, 속쓰림 같은 소화기 문제가 개선되고 전반적인 건강과 활력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장 건강은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관리하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90대에도 현역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도 바로 이 아랫배 관리입니다. 소화기관과 내장 건강을 지키는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4가지 건강 비밀 부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도 처음부터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중요한 건강 습관을 깨닫게 된 것은 큰 실패와 고통을 겪은 후였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건강을 소홀히 했어요. 정작 자신의 건강은 뒷전이었고 환자를 진료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으로 몸을 혹사했습니다. 그 결과 50대 중반에 심각한 허리 디스크를 겪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통증에 2달 넘게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의사로서 수술의 위험성과 한계를 알고 있었기에 자연 치유의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라는 몸의 신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동안 얼마나 제 몸을 혹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수술 없이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건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의학 서적과 연구 논문을 찾아보며 동서양의 의학 지식을 접목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생활 습관의 중요성이었어요.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발바닥 마사지였습니다. 놀랍게도 발바닥 마사지를 꾸준히 하자 허리 통증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체계적으로 몸의 각 부위를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후 저는 환자들에게도 이런 간단한 건강관리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환자들도 실천 후 변화를 경험하며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약물이나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갖게 되었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만든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몸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할 때는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었죠. 이런 후회를 여러분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이 들어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 나타난 결과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부터라도 좋은 습관을 실천하면 노년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건강에 있어 가장 위험한 생각은 나는 아직 괜찮아라는 것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50대의 허리 디스크로 고생한 것도 그 전에 작은 경고 신호들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제 건강을 소홀히 했던 실수를 통해 소중한 교훈을 얻었고 그 교훈 덕분에 지금의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건강을 향한 것인지 질병을 향한 것인지는 여러분의 작은 습관들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습관은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저는 91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환자를 만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이 가능한 이유는 제가 겪은 실패와 그로부터 배운 교훈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4가지 건강 비밀 부위를 관리하는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발바닥을 자극하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목과 어깨를 풀어주고 아랫배를 마사지하는 이 간단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나이가 아니라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하다면 몇 살이든 황금기가 될 수 있어요. 저는 90대가 제 인생의 황금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너무나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의 수십 년간 이어온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11%에서 15% 더 오래 살며 심장병 위험이 50% 낮다고 합니다. 또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엘리자베스 블랙번 박사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스트레스 관리가 텔로미어를 보호하여 세포 노화를 늦춘다고 밝혔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했으며 아인슈타인은 인생은 자전거 타기와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의 작은 건강 습관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명력 넘치는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몸과 긍정적인 마음이야말로 우리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구독 누르기 실천도 반드시 건강해집니다. 영상 다 보신 후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구독자님 편입니다. 항상 곁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고맙습니다.